이번에는 원상복구 각서로 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서 발급받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경기도 용인시 포고읍 금어리에 지목이 전입니다. 이것도 뭐야? 토지만 매각입니다.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이 있는데 여기는 용인시 처인구 포고읍이면은 용인에서 우리 집으로 오려면 이 앞을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하고 동네가 가까워요. 제가 여기 동네는 잘 알아요. 보면은 여기는 그 동네가 전부 다 공장을 짓는 동네고 여기 공장 짓는 땅은 이렇게 뭐야 몇백 평이나 500평, 1000평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데 여기 보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진입도로가 넓은 땅은 무조건 120만 원 가능해요. 여기 땅. 그러면 여기 지목이 전으로 돼 있고 500평이잖아요. 그러면 지목이 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농지증을 그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16만 5천 원을 내야 되죠. 그러면 평당 120만 원을 20만 원을 빼면 평당 100만 원 되죠. 그러면 이것이 501평이니까 5억 주고 팔 수 있다는 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이고, 이 땅이고, 그리고 공장 지역이기 때문에 뭐 100평, 200평씩 잘라서 파는 것이 아니에요. 땅을 팔 때 제일 좋은 게 어떤 거예요? 공장용지입니다. 이거 2,000평, 3,000평으로 크게 잘라서 크게 팔기 때문에 거래 금액도 크고 잘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0평짜리 땅 사가지고 150평 잘라서 파는 사람은 그 잘라서 파느라고 아주 그냥 오심을 샀어요. 몇 년을 팔아요. 근데 공장용지로 팔아버리면 어떤다? 창고용지로 팔아버리면 바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개발하는 사람이 공장용지나 창고용지로 개발하는 사람은 돈 벌고 없고 나오는데 전원주택지 개발하는 사람 보고 나 돈 버는 사람은 내가 못 봤어요. 돈 못 벌어요. 전원주택지 개발하는 사람은. 아예 그거 생각하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이 5억 4,700에서 시작해서 2억 6,800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2억 6,800까지 떨어졌을 때에 제가 보니까 이거를 낙찰 받으면은 3억이라고 쳐도 5억이면 2억은 남잖아요. 3억에 낙찰 받는다고 하더라도 2억이 눈앞에 보이는데 농취증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건물이 보면 이렇게 뭐 이런 건물이 있어요. 이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데 예전에 개인주택을 지은 건데 지붕을 보면 동판으로 지었죠. 동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집 지어줬을 때에 지붕이 제일 돈 비싼 게 동판 지붕입니다. 동판 지붕은 아주 제대로 잘 지은 집이고 내부에 보게끔 되면 벽난로도 있고 다 있던 아주 고급 주택인데 뭐가 그러신 거예요. 건축물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언제 지었나고 항공사진 가서 봤더니 86년도에 지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했냐면은 88년도인가에 이것이 경매로 나왔어. 그러니까 제가 봤더니 건물이 지어진 후에 경매로 나와갖고 누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어요. 등기부 등본에 보니까. 그러면 이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농지취득 자격증 발급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73년 이전에 지어진 걸로 알고 가봤더니 86년도까지 줬더라고. 한만 봐도 농취증을 그거 갖고 해주지는 않았는데 이상하다 싶어갖고 제가 포기하고 오려고 하다가 우리 집에 오는 사이에 여기 면에 들릴 수가 있거든요. 잠깐 내가 들어갔어. 면사무소 포금 면사무소 들어가서 농지 담당자한테다가 이 경매 사건을 이거를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이게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데 경매로 나왔다. 근데 여기 등기부 등본 보면은 여기 그 80몇 년도에 여기 저기 뭐야 경매로 낙찰받았지 않냐. 근데 내가 항공사진 보니까 86년도부터 집이 있더라. 그럼 집이 있었을 때 농취증 받았다는 얘기는 누군지 몰라도 농취증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런 집 말고라도 옛날부터
무허가 건물에 재산세를 혹시 내고 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농지증을 해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좀 알아봐 주겠냐 그랬더니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랬더니 했더니 이렇게 오더니 봤더니 그 경매를 낙찰 받은 사람이 그때부터 재산세 내고 있네요. 그 이전에 재산세 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농지증을 해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은 이 농지증을 해준다는 얘기는 원상복구 각서 말고는 없는데 그걸로 해줬나? 왜냐면 여기가 지금 뭐냐면은 항공사진 보시면은 앞뒤가 공장이죠. 여기는 개인주택이죠. 이 개인주택을 이 공장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봤더니 여기 앞에 있는 공장하고 여기 땅 주인하고가 그 동업관계인 사장이더구만. 이 땅 주인도 대표이사, 이 회사 대표이사 명함을 갖고 있고 이 사람도 대표이사 명함을 갖고 있고 동업을 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 담보를 집혔는데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 땅만 경매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거예요, 사무실로. 사람이 쓰고 있는 거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안 해주거든요. 그때 나는 처음부터 이거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 해준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어, 이 당시에. 근데 내가 가서 담당자한테, 그러면 이거는 원상복구 조건으로밖에 농지증 해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방법밖에 없는데 했더니, 그 담당자가 나보고,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이거요.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럼 이거 각서 쓰면 해주신다는 얘기? 당연하죠. 각서 쓰면 해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담당자 만들어서 각서 쓰면 해준다는데, 얘기할 필요 없다. 내가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와서, 담당자를 만나볼 때,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허무는 조건으로 각서 쓰면 농지증 해준다는 게 처음이에요. 나오면서 2억은 이제 벌었는데 이거를 누구 보고 사라 그러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 보고 사라 그러지? 그때 내가 마침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보름 전에 우리 수강생 한 분이 등록을 했어. 수천물건강의 등록을 하고 나하고 조용히 소주 한 잔만 하십다 그래서 둘이 가서 소주 한 잔을 했어. 근데 자기 명함을 주는데 토목회사 대표이사더라고요. 제 친구가 우리 이제 이 공장 부지를 만드는데 임야를 하나 같이 사갖고 공장 부지 만들어서 팔자고 그러는데 그걸 뭐 일반 매매로 살 필요 있습니까? 그냥 경매로 사면 되는 거지. 제가 그거를 전공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공장 부지 만들 만한 땅이 있으면은 추천 하나 해주시면은 제가 한번 투자해 보려고 하니까 그런 것만 나오면은 좀 하나 좀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해갖고 같이 한 보름 전쯤에 술을 먹었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건 공장 부지거든요. 500평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길래 내가 술을 시동 걸면서 이제 그분한테 전화 한번 했죠. 이 사건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입찰에 들어가려냐 그랬더니 그 대표이사다 보니까 딱 얘기 나와. 교수님 사건 번호 찍어주시면 제가 이틀 안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일반 사람들은 알았어요. 내가 들어갈게요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면서 말도 안 하고 들어가면서도 들어간다 얘기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내가 뭐라고 그러지는 않아. 워낙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딱 얘기하는 거야. 이틀 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틀 지나더니 나한테 뭐라면 제가 우리 직원 시켜서 조사를 했는데 충분한 값어치가 있고 제가 입찰 들어가겠습니다. 입찰 들어가겠다 딱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이거를 일반인들한테 발표 안 하는 거지 이제. 보면 근데
했는데도 아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얘기를 안 하면은 그냥 할 수 없이 나간 대로 발표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하면 발표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했죠. 내가 먼저 낙찰을 받은 사람이 이건 낙찰을 받고 재산세 냈다 그랬죠.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은 법정지상권이 있는 겁니다, 이거. 그 얘기 내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분한테 얘기했어. 이거는 법정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몇 천만 원을 들여서라도 건물을 살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는 만약에 건물을 싸게 팔지 않을 땐 우리는 철거와 지료 소송을 하게끔 돼서 그걸 싸게 사면 되니까 그 싸게 사야 될 돈은 낙찰받는 거 말고도 몇 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는 생각하고 계십시오. 했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면 낙찰을 받으면은 제일 먼저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농취증부터 해야 되는데 가서 원상복구 조건으로 전단 농취증 각서 쓰는 걸로 해달라고 하면은 해주기로 했다. 알았습니다. 그들이 그 다음날 한 1시 반쯤 돼서 연락해서 회원님 2등하고 500 차이로 이겼습니다. 2등으로 500 차이 이겼습니다. 그럼 얼른 농취증 신청하러 가.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한 5시쯤 되니까 연락이 왔어. 교수님 말씀대로요. 농취증을 신청했는데 원상복구 각서 쓰라고 해서 각서 썼거든요. 원상복구 각서 쓰면서요. 이거 언제까지 원상복구 해야 된다는 룰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었네. 제가 1년이라고 적어 1년 이내 낙찰을 받고 등기 부전은 1년 이내 했더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1년으로 쓰고선 지금 써서 각서 제출하고 가는 중입니다. 그러더라고. 그 당시에 농지법에서는 원상복구 각서를 쓰고 언제까지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생긴 거는 3개월 생겼어요. 3개월. 이번에 지금 바뀐 농지법의 농지취득 자유법은 원상복구 조건은 3개월이라고 생겼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1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없었어도 내가 원상복구 각서 썼을 때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했었어요. 근데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원상복구 조건을 해준다는 것만 해도 신기했는데 1년 이내에 원상복구 받아준다는 것도 더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역시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똑같은 농지증도 담당자의 주관에서 이렇게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어, 그냥.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전화가 왔어. 교수님, 담당자가 윗사람한테 결제 올렸더니 1년이 뭐냐고 소리 지르면서요. 3개월로 고치라고 야단 맞았다 그러면서요. 와서 3개월로 고쳐달라고 해서요. 지금 다시 또 가고 있습니다. 보건면에 다시 가고 있습니다. 3개월로 고치는 거예요, 이제. 그거 어떻게 한다? 받았어요. 자,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길래 내가. 이거는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있으니까 이건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해갖고, 제가 제일 먼저, 여기를 먼저 갔습니다, 여기 가서, 간판이 무슨 주식회사, 이렇게 간판이 있는 데로 들어가서 경리과에 갔어. 경리과에 가서 내가 명함을 한 장 주고, 이 땅을 낙찰받은 사람인데, 대표님 만나보러 왔다 했더니 지금 나가고 안 계신데, 그러면 들어오면은 전화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왔어. 그랬더니 그날 저녁 6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고, 땅 낙찰 받았다고 그래서 전화해서 전화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땅을 낙찰 받았는데, 대표이사님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어떻게 내일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내일 오전 11시 오시면 어떤다? 뵙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11시에 오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요를 쪽에 갔거든요. 여기서 내가 여기다 차를 세우는데, 요 뒤에서 문을 열고 어떤 사람이 나오더라고. 딱 이렇게 딱 보더니, 똑같이 생겼네 그러더라고. 사실 내 명함을 여러분이 받으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제가 내 캐리커처를 그린 것이 있어요. 그 명함에다 캐리커처를 넣는데 그 캐리커처가 나하고 똑같다 그래. 근데 그 명함을 넣고 왔는데 그 사람이 날 보더니 똑같으네 그러면서 나보고 저기 땅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죠? 저거 일로 오세요. 나들이 날
그 캐릭터처, 명함 준 캐릭터처만 보고 내 얼굴 보더니 샤또 같으네요. 이거 못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했어. 이렇게 내가 지금 갔는데, 뭐,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땅을 낙찰받은 사람인데, 건물 철거고 나가 주십사 하고 부탁드려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벌써 사업을 한 사람 다 준비한 사람들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대표이사가 같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경매가 되고 어떻게 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온다는 것도 알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그러죠? 저는 이 건물 주인에게 월 130만 원을 내고 이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건물을 산 게 아니고 땅만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건물 주인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다가 나가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건물 주인, 저는 건물 주인하고 왜 관계입니다. 건물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지만은 땅 주인이 나가라는 건 저는 받아들일 수 없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혹시 이 건물 주인은 아십니까? 아, 예,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게요. 전화번호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건물 주인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세요. 잘 가십시오. 나오면서 내가 이제 건물 주인한테 전화 걸었어. 그러면 내가 그때 11시에 간다는 거 자기들끼리 연락 다 했겠죠. 내가 했더니, 그래요? 한번 봅시다. 했더니, 바로 앞에, 요 앞에 보면 외대가 있거든요. 한 4, 5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 외대 앞에 가면 커피숍인데, 그 외대 정문 앞에 무슨 커피숍이 있으니까 글로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미 자기들 그런 말 할 걸 다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커피숍에 가서 앉았더니 이렇게 오더니 내가 이제 명함을 또 줬죠. 내 캐리커처에 있는 명함을 줬습니다. 딱 줬더니 이게 뭐 명지 토지 개발 뭐 아카데미 뭐 이래갖고 뭐 교수 뭐 이렇게 보더니 그 말도 참 완전 고구마야. 말하는 게 자체가. 보더니 제일 먼저 딱 하는 게 이래. 응? 경매꾼이시구만. 이거 법정상권 있는 거 알아? 이러더라고. 왜 알죠? 근데 법정상권 있는 걸 왜 받았어? 내가 이거 한 번 더 떨어지면 내가 받으려고 그랬는데 왜 받았어? 그래 내가 법정상권 있으면 건물 내가 사면 되죠. 그랬더니 응? 그치? 사면 되지. 얼마에 살 거야? 그러더라고요. 얼마에 파실 거예요? 그랬더니 남한테 묻지 말고 감정가에 나와 있잖아. 7천만 원. 7천만 원. 그러니까 감정의 매각이 제외됐지만은 그 감정사가 건물 감정을 해놓은 곳이 있는데 7천만 원의 감정을 해놨어요. 근데 건물은 매각 제외로 진행된 겁니다. 7천만 원 있잖아. 3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5천만 원 내가 5천만 원 깎아줄게. 아니 나는 이거를 그리고 참 이거 농지증 어떻게 받았어? 그러더라고. 내가 허물은 조건으로 농지 받았더니 그래? 그렇게 해줬구만. 이제 그 얘기를 먼저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5천만 원이길래 내가 건물을 5천만 원씩 주고 어떻게 삽니까? 1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뭐 이렇게 하면서 법정상권도 모르는 게 형쿠유스라고 낙찰을 받고 개 똑같은 소리라고 뻔했어. 그딴 소리 하려면 더 얘기할 것도 없어. 벌써 이런 나가는 거야. 그렇게. 명함은 이제 받아서 두 사람 명함을 아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편의 소송을 하려면은 상대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가서 그 공장 사장도 만나서 명함 받았지. 이 건물 주인 사장도 명함을 받았죠. 이제 소송하려면 자료는 다 있는 거야. 이제 딱 가지고 있는 거야. 제일 어려운 게 건물 주인이 있긴 있는데 이놈 건물 주인이 누군지 전화번호가 누군지 철수인지 영인지 주민등록번호도 물론 아무도 몰랐을 때가 이게 미치는 거야.
딱 내용 나온 거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속으로 했다가 한 3, 4일 더 있다가 다시 전화를 한 번 했죠. 아, 그거 어떻게 좀 하면 안 됐더니, 아이씨, 5천만 원 달라 그랬잖아. 더 이상 말 걸지 마. 뚝. 알았어. 제가 이제 소송을 해야 되겠다. 지금은 우리 유정수 법무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변호사님도 있고, 또 우리 이제 정례수 법무사도 계시고 이렇게 하니까 뒤에서 도와줄 사람이 많은데 이 당시만 해도 그렇게 없었어요. 평택에 가면 평택에 있는 법무사, 수원에 가면 수원에 있는 법무사, 서천에 가면 서천에 있는 법무사 이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침 평택에 가서 평택에 있는 법무사를 한 번 시켰는데 먼저 법무사가 아주 개판해서 다른 사람 시켜줘 했는데 유정수 법무사 시켰는데 오늘 잘하더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몰아줘서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뭐 현석도 그렇게 했던 건 아니에요. 잘하더라고 아주 일 처리를. 그런데 그 당시는 이제 그 유정수 법무사는 몰랐으니까 차를 타고 이제 수원지방법원 앞으로 가서 어딘지 모르니까 차 댈 수 있는 앞에 법무사를 찾아간 거야. 차 대놓고 어디 갔더니 근데 거기는 마침 무슨 경매 뭐 소송 전문 뭐 이런 게 써붙였더라고. 거기를 갔더니 한 30대 중반 초반이나 중반쯤 되는 여자가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법무사님 좀 뵈러 왔는데 그때 제가 법무사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법정사건이 있는데 이거를 철거하고 나가달라고 치료 소송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얘기 듣자마자 이런 거 아무나 경매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거 받으면 어떡해요? 어휴 망이하다는 질문을 한테다가 그래서 내가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소송만 해달라고요. 그리고 소송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만 가르쳐서 메일을 주세요.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안 오면 내가 전화를 했어. 왜 메일 안 주냐고. 그랬더니 그런 거 되지도 않는 건데 부탁을 하신다면은 250만 원 내면 해드릴게요. 그러는 거야. 아니 먼저 내가 그 평택에서 소송 한 번이 70만 원에 한 번 하고 90만 원에 한 번 했었거든. 250을 달래는 거야. 내가 아이고 얘가 지금 뭔가 술이 많이 취해내구나. 집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그런데 다시 찾아야겠다 하고 차를 가지고 또 이제 그 법원 앞에 또 갔어. 또 이제 법무사는 수십 개가 있는데 어디를 가서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찾다 보니까 또 그 법무사 앞에 하나 빠져가고 빈자리가 있어. 사실 이제 고다 됐으니까 그 집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또 거기 들어갔더니 또 30대 중반의 여자가 혼자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불러갖고 또 법무사인 줄 알고 열심히 설명해서 명함 2개 해놓고 복사해갖고 다 주고 내용 다 쫓아냈더니 다 듣고 있다가 우리 법무사님은요 작년에까지요 우리 여기 법원에 경매계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하실 거예요. 법무사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 법무사 오시면 말씀드려서 이걸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았습니다. 하더니 그리고 집에 왔더니 저녁 6시쯤에서 연락이 왔어. 우리 그 여정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거 소송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00만 원만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조금 많기는 한데 또 가기도 뭐하고 그 뭐 10만 원, 20만 원 깎자고 또 뭐 하니까 그럼 그냥 100만 원 해주십시오. 계좌번호 불려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하고 계좌번호 보내주는 걸 가지고 내가 우리 낙찰받은 사람한테 100만 원 보내라고 계좌번호 보내니까 100만 원 입금시키세요 그랬더니 입금 보냈습니다 하고 문자가 왔더라고. 한 일주일이 있었는데도 소송을 했다는 소리가 없어.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 법무사한테. 아니 돈 100만 원 받으셨으니까 받았대. 소송했으니까 했대. 소송을 했으면 한 거를 나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나한테 이러지? 그래? 메일 번호 가르쳐주세요. 보내드릴게요. 알았어. 그럼 메일 번호를 받았더니 여기는 이제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 소장이 나와 있어요. 우리 교재에 보면. 소장이 나왔는데 봤더니 철거하고 나가라 그거 돼 있는데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 내라고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지.
법무사님 지금 나가시니까 계실 겁니다. 있겠을 거래. 아, 근데 내가 지금 소송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래갖고 내가 또 갔어요. 그래갖고 왜 철거와 치료,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치료소송을 뺐느냐 이거야. 그랬더니 할 말 없으니까 청구 취지 변경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 하면 됩니다. 야. 해라. 그러면 얼마로 하면 됩니까? 그래 12% 해라 그랬어. 12%. 12%를 한 거야. 12%를 해갖고 된다? 변경한 청구 취지 나한테 보내라서 변경한 취급을 해서 월 일금 273만 7,350원 비율을 금원을 지급하라. 그 다음에 피고는 건축주, 건물주인, 그 다음에 세금낸 사람 피고를 어떤다? 둘을 다 집어넣어라. 그럼 내가 확인하고 청구 취집하고 접수시키는 거 확인하고 이제 온 거예요. 거기 회사로 돼 있으니까 손들이 안 될 리가 없죠. 회사니까. 직원이라고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일주일 정도쯤 있으니까 연락이 왔어. 하여튼 걔 말은 계속해서 궁금해요. 말이 그래. 아, 여보세요? 가더니 소송 좋아하네. 제일 먼저 소송 좋아하네. 그래서 말이야 소송이 왔길래 내가 서류 다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가서 의논을 했어. 했더니 법정시한권 이길 수 있대. 근데 그냥 맡길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전화 한 번 한 거야. 자, 보십시오. 제가 여기 보면 12%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은 뭐 3%, 4% 금리가 내는데 그 당시는 한 6%, 7%였었거든요. 하는 것이. 그럼 반으로 쳐도 270만 원을 반으로 쳐도 130에서 150이야. 반으로 깎는다고 하더라. 그래도 변호사 살려면 또 300원 줘야죠. 300 들여서 지가 130만 원 정도를 나한테 준다 그러면은 300만 원 들고 지가 130만 원 받는다 그랬죠. 그럼 130만 원을 깎았을 때고 잘못하면 150만 원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법정시한권이 있어도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청구하면 얘가 꼬리를 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법정시한권이 있는데 시골집에 땅값이 아주 싼 곳에 있는 곳에 법정시한권이 있는 건 내가 조금 겁을 내. 근데 시내 중심가에 땅값 비싼데 법정시한권 있어? 너 내 밥이다 야. 들고 가서 그냥 어떤다? 지어내놔. 들고 치면은 네가 집 살고 있으면서 남의 땅에다 집 고치지도 못하겠지. 이거는 계속 내지. 2번 안 내고 3번 안 내면 법정시한권 없어지지. 5, 6개월 버티다가 다 얼마에 팔겠냐고 다시 처음엔 버티다가 다 협정 옵니다. 이게 실제로 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땅값이 조금 비싼 곳에는 절대 법정시한권 갖고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딱 나오는 게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3천만 원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때서 딱 거리면서 이 교수 경매로 팔려도 양도소득세는 내야 되잖아. 근데 딱 내가 계산해보니까 이게 양도소득세가 4천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만 주면 안 돼?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사죠. 건물을 사면 무허가 건물약도 계약서를 쓰죠. 그럼 영시처분 가서 등록을 하면은 우리 건물이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도 우리 이 상가의 원가에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원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하고 저걸 다 팔아도 원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2억이 남아있는데 5억에 팔으면 2억이 남는데 양도소득세를 1억을 내야 되는데 이거를 원가로 치면은 그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그만큼 들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4천을 주는데 내가 6천으로 건물을 사주는 조건으로 계약서 쓰고 내가 4천 준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렇다면은
이러한 조건으로 한다 그러면 내가 사촌 주마. 얘기했더니 하겠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먼저 그 사무실에서 건물세에 들어있는 사람과 당신과 나와 우리 낙찰받은 4명이 같이 만나서 계약서 쓰자. 그랬더니 그럽시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그 자리에 이제 건물 주인, 건물세에 들어있는 사람, 우리 낙찰받은 사람 4사람 모여서 계약서를 썼어요. 그 자리에서. 그럼 내가 역사 그 우리 낙찰받은 순간한테 일시불로 줄 수 있냐? 줄 수 있대. 계약서 딱 써놓고 보내했더니 계약서 딱 써놓고 핸드폰으로 해서 입금되지. 거기 앉았다가 띡띡 하는 거야. 입금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보세요. 먼저 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남아있죠. 남아있는 사람 보고 이제 얘기했죠. 자, 보셨죠? 지금 건물 우리가 산 거. 그러니까 이제 이 건물을 가지고 우리하고 임대를 해서 쓰려면 우리하고 지금부터 나오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13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20만 원 올려서 150만 원에 하겠습니다. 계약을 하시려면 오늘 계약을 하시고 계약을 안 하신다면은 나가주시는 거고 나가실 때까지는 먼저 반에 계약한 대로 130만 원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갈 때까지는 새로 계약서 안 쓰고 먼저 주인한테 주듯이 130만 원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끝난 겁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수강생이 나한테다가 교수님 보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가 오고 이 서류가 온 걸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봤더니 뭐냐면 대학교에서 우리 금월이 350답 농지취득 발급 관련해 제출하신 농지의 복구 계획서에 대하여 2015년 6월 30일까지 이행기한을 부여하니 길내에 이행하시죠. 우리는 낙찰받고 3개월 이내 원상복구 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7개월, 8개월까지 원상복구 안 하죠. 원상복구 하라고 이제 나온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이제 이행강제금 나오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먼저 보면 불법 건축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어. 불법 건축주의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상대로 건축물을 허물고 조속히 토지를 명단은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아직까지 소송하고 있는 때니까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답변을 모르니까 그리고 소송이 끝나면 바로 하겠다 했더니 더 이상 이제 포고부에서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제 소송은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걔하고 이제 합의가 됐죠. 팔았죠. 그러니까 그냥 갔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사 가야 되죠. 이사 가요, 안 가요? 추석 때까지는 가겠대. 추석 때 갔더니 가, 안 가? 한 달 또 있었어. 가, 안 가? 그런데 가면 대표이사가 없어. 대표이사가 없는데 그 여직원한테 내가 물어봤어. 격리 여직원한테. 이사 갈 준비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뭐 이사 준비하라는 얘기 없어. 아직까지 우리는 이사 준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소송 안 시켰죠? 네. 그러면 자, 가만히 봅시다. 소송은 그대로 진행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소송이 A가 이거 건축주가 있었고 세 들은 사람이 있었죠. 그러면 건축주한테 우리 건물을 샀죠. 그러면 그 건축주한테다가 송달이 됐죠. 법원에 나오라고. 그 사람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우리 끝났으니까. 안 나왔죠. 그리고 얘도 어떻게 한다?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판사님께서 무변론 승하고 4개월 만에 무변론 승으로 나갔고 그거를 그대로 우리 아까 집어넣을 때 얼마를 집어넣었죠? 12% 집어넣었죠? 273만 원. 273만 원을 내라는 송달이 어떻게 한다? 판결문이 굴 떨어진 거야. 판결문 받자마자 그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더라. 뭘 어떻게 된 거냐고. 당신이 안 나가고 버티고 있었던 거 아니냐. 나가겠대.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그러면 나가겠다 그러면 나가는 날 먼저 좀 얘기해서 130만 원 내는 거고 만약에서 계속해서 안 나갈 때는 내가 압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일주일 있다 가봤더니 이사 준비하고 있더라고. 앞에 공장에다 막 옮기고 이사를 막 하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이사를 며칠 날 몇 건 정확히 하겠다. 그래서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한테다가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가는 날까지 130만 원에서 정확하게 받으라. 만약에 안 주면 압류하면 된다 했더니 이사를 갔을 때 800 몇십만 원 정확하게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받고 이제 이사 간 거예요. 이사 가고 나니까 이제 팔아야 되는데 교수님 어떻게 팔게끔 해주셔서 팔려고 하는데 또 연락이 온 거예요. 포고업에서. 뭐 좀 봤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했는데 나보고 자기한테 전화가 연락 왔는데 나보고 좀 가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갔더니 그 여자 담당자가 있더라고. 담당자가 그지 않아도 내가 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원상복구 조건으로 한 것이 우리 관련해서 6개를 했는데 5개는 다 원상복구 시켰는데 이것만 원상복구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이게 너무 좋더만요. 그 원상복구 시키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포고읍에 있는 농지 그 담당자한테다가 이거를 양성화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이 너무 좋으니까 허물지 마시고 양성화를 시키도록 하셔야 양성화 될 겁니다. 내가 그때서야 원상복구의 조건이 허무는 것이 아니라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 원상복구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농지 담당자가 나보고 내가 원상복구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놨으니까 원상복구 하라고 해갖고 담당자하고 만났어요. 만났더니 원상복구 하라 이러니까 해주겠다 이거야. 그러면 토목설계에서 정식으로 어떤다? 개발인허가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해서 건물을 신청하면 양성화 시켜주겠다 이거야.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땅값이 워낙에 비싸갖고 농지 전용 부담금이 평당 16만 5천 원 안에요. 그럼 500평이면 얼마예요? 8천만 원이죠. 토목 설계 사무실이 500달러죠. 설계 사무실 300달러 그래요. 9,1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야. 알았습니다. 하놓고 와서 이제 우리 그 낙찰받은 수강생한테다가 내가 이렇게 담당자가 얘기해서 내가 그 포국 가서 이렇게 양성화 시킬 수 있게 다 만들어 놨다가 양성화 시키려고 이렇게 해서 다 돌아다녔더니 9천 얼마가 들어가더라 했더니 우리 낙찰생 교수님 제가 지금 여기다가 9천만 원을 또 드려요? 그냥 팔고 나와야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이거 건물 허물어야 되는데 했더니 교수님 제 직업이 산도 하나 없애는 사람이거든요. 그 건물 하나 없애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아, 염려하지 말게. 일주일 이내로 내가 없애버릴 테니까. 아닌 게 아니라 진짜로 어떤다? 일주일 이내에 없애버렸더라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내가 뭐 팔았다 그러길래 가봤더니 이거 싹 없어지고 이 여기 공장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다 쓰더라고. 이것뿐만 아니라 옆에까지 또 샀더구만. 이거를 전부 다 공장용 짓으로 여기는 건물 싹 없애버리고 그냥 창고로 야적장으로 뭐 물건 재놓고 뭐 이런 걸로 쓰고 있더라 이럽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끝이 난 겁니다. 하나만 빨리 더 할게요. 여기 보면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인데 여기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농지증을 하라는 조건으로 나왔는데 건물이 있죠. 주택이 있고 건물이 있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농지증이 문제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필지가 전이 두 필지가 경매로 나왔고 건물도 같이 매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건물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 농지증 문제가 되리라고 보진 않았는데 이거는 농지증 있는 조건으로 경매가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이 낙찰받아서 갔더니 농지증을 안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가 갔어요. 내가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갔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가서 얘기했어. 내가 담당자한테 농지증을 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건축물 관리자 갖고 오세요. 건축물 관리자 없습니다. 그럼 못 해드리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이게 건물 등기부등본이 있죠. 예. 원래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면은 건축물을 가지고 건물 등기부등본 만들죠. 근데 건물 등기부등본은 있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 민원인이 잘못한 겁니까? 관공서 잘못한 겁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뭐 그거 갖고 안 해주고 항공사진 갖고 해줄 테니까 항공사진 띄우라 그러더라고. 항공사진 띄워 그런 게 하여튼 안 해준다 그러면 싸우는데 아무렇도 갖고 오면 해준다니까 항공사진 띄워다 갖다 줬더니 농지증을 해줬어요. 해줬더니 불허가가 난 거야. 불허가 난 게 다시 말하면 여기에 담당 공무원하고 이 집하고 잘 아는 사람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뭐냐면 처음서부터 이 집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이 경매가 진행돼야 되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필요 조건으로 경매를 했기 때문에 경매 자체가 불공정하게 진행했다. 그러니까 불허가를 내고 이 사건 들어가서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해놓고 신건으로 다시 시작이 됐어.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경락되면은 이후에 또 1년 반 지나서 1년 반이니까 2년 지나서 낙찰됐어요. 그것도 새로 시작된 것도 한 6개월 지나서 또 신건으로 시작해서 또 떨어져 갖고 해갖고 한 2년 얼마를 지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낙찰받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니까 반려한다면 그거 가지고 그냥 해결이 되는데 담당자가 이거를 안 하게끔 만들려면 처음서부터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필요 없는 땅이었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서를 했기 때문에 경매 자체가 불공정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불허가를 하고 처음서부터 농지 취득 없는 조건으로 새로 시작한다고 해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에요. 여기 보면 불허가 결정 난 거죠, 보면. 여기는 토지 건물 지분으로 나왔죠.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얘기하는데 이것만 그냥 빨리 하고 끝나는데 보면 이 얘기는 뭐냐면 지목이 답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답으로 나왔는데 여기 보면 요 땅인데 요 보면 요렇게 넓죠. 근데 여기 보면 건축물 과정이 있죠. 근데 건축물 관리 대장이 여기는 뭐가 있죠? 661제곱미터라는 것이 면적이 나와 있죠. 이거는 건축법에서 건물과 대지 면적이 나와 있는 거고 가까이에 있는 고백리 거는 안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거는 땅 면적이 안 나온 거고 지금은 땅 면적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지증을 신청하니까 뭐라 하면 이거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 지목 변경을 신청하면 이렇게 잘라갖고 요만큼만 어떤다? 요만큼만 잘라가지고 어떤다? 이거는 대지, 이거는 전으로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번지수가 새로 나오고 여기 번지수가 새로 돼갖고 여기에 지분 여기에 지분 별도 두 필지의 지분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건물이 지어졌지만은 분할하지 않았잖아요. 그래갖고 통틀어 가지고 건물과 토지의 지분으로 나왔잖아요. 토지 건물 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담당자가 이것도 안 해주려고 뭘 못하면 어디가 건물이 있는 데고 어디가 토지인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증 못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또 여기를 또 쫓아갔잖아요. 그걸 내가 안 해주면 이상한 것 같아서 그 농지증을 해주는 걸 나한테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라 했어요. 보냈더니 입찰보조금 띄게 나온 거야. 보니까 이 미발급해갖고 미발급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제출하면은 입찰보조금 띄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른 우리 수강생 그 제출하지 말아라. 갖고 있어라. 그럼 내가 다시 갔어요. 다시 가가지고 따지고 싸우고 해갖고 막 감사관까지 같이 가갖고 얘기해갖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한다? 농지 취득을 신청한 토지는 건축물 근대상 주택이 있어 기복을 대지로 미변경한 사항으로 건축 불허가를 받은 600m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미발급 이렇게 바꿔가지고 어떻게 한다? 농지증을 신청해서 발급받은데 이것도 똑같이 아까 논 마찬가지로 또 이것도 불허가. 농지증에 대한 것이 이건 필요 없는 건데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 했고 또 신건으로 새로 시작돼서 이것도 뭐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것도 그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동네에서 같은 지역에 살면서 경매를 당하는 사람과 공무원하고 좀 아는 사람이면은 아까처럼 농지적인 미발급으로 해서 농지법상 농지 아니면 농지 아니면 해갖고 경매를 그냥 진행을 시킬 수도 있고,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매가 잘못 진행됐으니까 처음부터 새로 진행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두 사건은 그렇게 된 사건입니다. 마지막 한 사건은 보면 이 사건인데, 이거는 뭐냐면 지목이 답이고 토지만 매각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은 경매 사건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하는 거 없이 진행이 된 겁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같은 담당자가 이렇게 보더니, 이거 농지증이 안 해주는 건데, 이거 어떻게 농지증 이거 없이 어떻게 경매가 이게 진행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매각 조건에 농지 취득 제출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낙찰받은 우리 수강생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제출하지 않고 그냥 낙찰을 받아서 등기 이전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팔을 놨더니 농지증 안 해준다고 해갖고 경매로 이렇게 된 건데 무슨 소리냐 해갖고 좀 나중에 제3자한테 다시 팔을 때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다음 달에는 소송 경매로